이미 정해져 있어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운.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인적인 힘이자 이미 정해져 있는 목숨이나 처지, 명. 인간에게 주어진 피할 수 없는 결정, 운명. 뚜렷한 이유 없이 무고한 사람이 죽기도 하고 마음으로 헤아릴 수 없는 오묘한 이치는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와 불가사의한 사건들을 만들어낸다. 죽은 자는 말이 없으나 그들을 보고 접하는 무당들은 이야기한다.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해 떠도는 원혼의 도전장을 내민 미스터리를 향한 영검한 무당들의 점사가 지금 시작된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 점사 토크쇼 신들러 리스트 MC 김승주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모셨는데요. 먼저 인사부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천지신명을 모시고 있는 황우신궁 심소정입니다. 자, 선생님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신의 제자 대국당 용해장군입니다. 오늘 또 두 분이 어떤 풀이들, 어떤 말씀들 해 주실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공통 키워드는 베르테르 휴가편인데요. 그 가운데서 제가 맡은 인물은 가수 설리 씨입니다. 사실 설리 씨 같은 경우는 같은 여자 입장에서 봐도 굉장히 예쁜 친구고 또 앞으로가 기대됐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했던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이 소식 접하시고 좀 어떠셨을까요? 선생님 어떠셨어요? 저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네. 진짜냐고 그 소리를 몇 번 제가 이제 반복을 해서 물어봤어요. 네. 왜냐면 팬보다는 네. 진짜 그 사람, 그 설리라는 사람 하나를 보면 화려한 꽃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꽃인데 그 꽃이 시들지도 못하고 그냥 뚝 꺾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 이거를 제대로 피워보지도 못하고 그 간 자체가. 네.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안 좋죠. 좋지는 않죠. 누구나 다 자식을 갖고 있는 부모는 네.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이 친구는 진짜 화려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관심을 많이 세상에다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고 애원을 한 것 같아. 표현을 한 것 같아. 나만의 표현. 사실 설리 씨의 죽음을 두고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2019년 10월 14일 오후 3시 21분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의 어느 주택입니다. 출동한 소방대원이 다급하게 심폐소생술을 해봤지만 핏기 없는 얼굴로 쓰러져 버린 이 여성은 끝끝내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타살 혐의점도 없어서 경찰은 자살로 결론 내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향년 25세.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한 이 여성은 하얗고 어여쁜 복숭아다. 이렇게 불렸었던 연예인 설리 씨입니다. 설리 씨 생년월일이 1994년 3월 29일생 개띠인데요. 설리 씨 같은 경우 선생님 왜 이렇게 세상을 일찍 떠나는 걸까요, 도대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내가 남들한테 꽃이 돼야 되는 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면 한 송이 꽃, 네. 근데 이게 한 송이만 보이는 게 아니라 세 송이의 꽃이 자꾸 보이거든요. 세 송이나요? 예. 근데
보니까 왜 그런가 이거 살펴보니까 네. 3, 4이라는 살을 지니고 세상 밖으로 태어났으니 편하게 살지도 못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꽃이니 가만 놔두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그 꽃은 누군가는 꺾으려고 그러고 흔들려고 그러고 네. 지니려고 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견디지 못한 거죠. 왜냐면 너무 열이거든요. 너무 열이다 보니까 네. 그걸 자기가 지니지를 못하고 그냥 가는 거죠. 사람 자체는 열인데 그 외부에서 오는 힘들은 굉장히 강했었나 그렇죠. 봐요. 선생님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부터 네. 살을 갖고 태어났고 진짜 이 선생님을 맞다나 네. 꽃을 갖고 태어났는데 꽃 한 송이 들었다면 왼손에는 칼을 갖고 있는 거죠. 왼손 오른손 그러니까 하나만 가져야 되는데 네. 3송이든 5송이든 한 송이를 가져야 되는데 양손에 한 손은 꽃이고 한 손은 칼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자꾸 꺾어야 되지. 사실 설리 씨 같은 경우는 부산 해운대구에서 3남 1녀 중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앞서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릴 적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엄마와 같이 살았다고 하는데요. 자신이 말을 듣지 않으면 엄마가 떠날 것이다. 이런 불안감을 늘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엄마 말은 무조건 잘 듣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엄마의 권유에 의해서 연기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다는데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 대형 기획사에서 발탁이 되는 그 기획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사실 앞서 엄마의 말을 잘 들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엄마의 말이라면 무조건 들었던 설리 씨. 이게 엄마의 영향이 아니었더라도 과연 연예인이 됐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요. 그리고 연예인이 되지 않았더라면 지금은 그녀의 운명과 다른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선생님부터 어떻게 보실까요? 이 친구는 안 했다 그러면은 네. 솔직히 이 뭐 연예계는 안 했어도 이렇게 물장사 이런 화려함 속에서 했으고 갔을 것 같아. 이렇게 점잖고 얌전한 직업 여성은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화려함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네. 표출을 하고 살아야 돼. 근데 지금 연예인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도 해드리지만 네, 네. 만약에 안 됐으면 어디서 죽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냥, 알아주지도 않잖아요. 어떤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선생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선생님? 저는 조금 선생님하고 조금 달라요. 네네, 좋습니다. 왜 괜찮습니다. 다르냐면 사주팔자가 태어났을 때 이 사람은 연예인, 국악인, 네. 뭐 체육인 이런 쪽으로 움직여야지 자기가 진짜 승승장구하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왜 제가 그랬잖아요. 꽃이다 그랬잖아요. 네. 꽃이면 말 그대로 남 앞에 서는 직업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다 이제 피지는 못했지만 네. 그걸로 살다가 갈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직업을 아마 갖는다 그랬으면 네. 제가 볼 때는 체육 쪽으로 뭐 요즘 뭐 그 김연아 씨 같이 네, 피겨 네. 스케이팅을 하든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요. 두 분이 조금 해석은 달리 해주셨지만 어찌 보면 여기 하나로 통하는 게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네.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다 이렇게 좀 네네. 저희가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설리 씨의 자살 시도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16년 11월 24일 새벽이었습니다. 힘줄이 다 보일 정도로 팔을 심하게 베어서 병원 응급실에 갔었다라는 소식이 또 알려졌었는데요. 사실 이때 자살 루머가 돌긴 했습니다만 소속사가 그냥 다친 것이다 이렇게 소문을 일축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설리 씨가 사망한 이후에 그 당시 그 사건이 자살 시도였다 이렇게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 당시에 미리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가족이라든지 주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와줬더라면 설리 씨가 이렇게 허망하게 가지는 않았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실제로 선생님을 이제 찾아오는 자살을 시도했던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어느 정도 또 만나보셨고 만약 선생님이 그분들하고 대면을 하시게 된다면 어떤 걸 해주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선생님. 뭐 요즘은 젊은 친구들이 네. 이 목숨의 그 개념이 별로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어.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 손을 걷는 거는 관심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친구가 많아요. 근데 이런 친구들을 보면 보통 6회살에 100고대살이 있으면 네. 남한테 관심도 줘야 되고 내 몸을 해야를 해야 돼요. 왜?
사주팔자에 그 살이 있기 때문에 내 몸을 자꾸 거야 되거든. 이 거야 되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어머 왜 그러지 멀쩡한데 왜 그러지 이 소리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살을 풀어주거나 해놓고 나니까 네. 멀쩡하게 학교생활 잘하고 사회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게 한편으로 보면 내 사주에 살을 끼고 태어난 것도 있고 네. 또 부모에 대한 관심. 요즘은 너무 무관심한 세상이잖아요. 네. 그죠? 네. 옆집에서 뭘 하는지 누가 그렇죠. 죽었는지 모르는 세상이라는 네. 얘기하니까 내 자식도 방에 들어가면 뭘 하는지 한 번쯤은 문을 열고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걸 안 하거든요. 네. 부모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외롭거든요. 그러면 표출하는 거는 네. 내 몸을 자해를 하는 거예요. 상당히 많아요. 너무. 근데 선생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선생님도 직접 이런 분들을 만나 보셨죠? 그렇죠. 만나봤는데 그렇죠. 지금 이렇게 앉아서 선생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설리 씨는 이 세계를 연예계 생활을 들어오면서도 구타를 많이 당한 것 같아요. 구타요? 때리는 거. 오. 그러니까 채찍질. 네. 말로든 몸으로든. 그래서 이 친구가 자살도 시도를 하고 힘들어서 했는데 다시 또 살았지만 그런 거에 못 배겨서 이 친구는 한 것 같아요. 네. 두 분 선생님의 또 이런 풀이까지 들을 수가 있었는데, 근데 사실 설리 씨 같은 경우는 앞서 두 분께서도 꽃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많이 해 주셨잖아요. 설리 씨 하면 도화살이 많은 연예인으로 꼽히기도 하고, 웬만한 여성 뭐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도화살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저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그 설리 씨 사주를 봤을 때도 도화살이 많은 편인가요? 그렇죠. 어떠십니까? 많죠. 선생님? 도화살이 많으니까 그렇게 네. 굴곡이 쉽게 평탄하게 오지는 않았지. 아.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할 거 안 할 거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린 나이에도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 같아. 그냥 내 몸을 던져서. 그러니까 내 몸을 불살랐다고 해야 되지.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설리 씨 사주 어떻습니까? 도화살이 차지하는 부분이라고 할까요? 도화살이 차지하는 부분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제가 아까 이제 새송이 꽃이라 그랬잖아요. 네. 삼살을 지니고 태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살로 인해서 누구 말 잡고 내 손에 쥐어야 될 걸 하나도 쥐질 못하거든. 육회살도 가지고 있죠. 제 살도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또 자기 형살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전부 갖고 태어난 거는 안 좋은 걸 갖고 태어나고 내가 벌어도 남이 금전을 써야 되고 또 하물며 귀신도 내가 불러들이는 살을 갖고 태어났고 네. 그러니까 육회살을 갖고 있다면 자꾸 자기 몸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것은 하나도 없죠. 두 분이 이제 그 설리 씨가 가지고 있는 도화살의 정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의견을 보여주셨는데 요거는 공통적으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도화살이 많은 사주라고 한다라면 장점도 있을 거고 단점도 있을 것 같거든요. 선생님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요? 도화살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네. 말 그대로 네. 사람이 사주팔자대로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사람한테 우리가 결혼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을 때 그 사람하고 평생을 해로하고 살아야 되죠. 네. 근데 이 도화살이 많으면 뭐 그러질 못해요. 한 사람의 만족을 못하고 자기도 모르게 살이 움직여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럼 장점은 없어요, 선생님? 지금은 단점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네. 장점이라거든요. 네. 평범하게 못 살기 때문에 그거는 네. 어떻게 표현을 못 할 것 같아요, 저는.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선생님 어떠세요? 도화살이 많은 사주 장점 있어요, 선생님?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 두 분 다 공통적이시네 이 부분은. 근데 이제 지금 또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아침부터 목이 잠기고 네. 막 이러니까 네. 뭐 물론 자살한 이 설리 씨네 집에 네. 최 씨네 집에 자살한 분도 계시지만 본인이 했기 때문에 우리 오늘 목을 다 쟁겨 놓잖아요. 뭐 선생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점보다는 조금 그 인생에 굴곡이 있는 것 같은데 많죠. 그러면은 그분들이 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본인들의 노력 뭐 이런 게 있다면 하나 조언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들은 제가 얘기를 한다면 네. 도화살이 있고 그러면 많이 풀고 빌고 갔으면 좋겠다. 선생님들 만나서. 이게 뭐 우리한테 나한테 오라는 게 아니라 네네. 가까운 선생님이나 지임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하면 내 삶을 바꿔줄 수가 있으니까. 선생님은 어떠세요? 어떤 이야기 좀 더 해주시겠어요? 비슷한 얘기인데 빌고 살아야 된다 그러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한 번 푸는 게 아닌데 네. 그 푸는 방법도 독특해요. 맞아요. 특히 도화살 같은 경우는 네. 닭피 가지고 풀어야 돼요. 네? 닭피. 달개 피를 가지고요? 예, 그래야지 진짜 그 살이
한 번 풀어도 네. 조금 온전하게 잘 풀려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해가지고 풀면 조금이라도 좀 평범하게 살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참 오늘 설리 씨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좀 씁쓸한 생각도 많이 들고 안타깝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 시간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마 베르테르 효과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명인이나 평소 존경하거나 또 선망하던 인물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경우에 그 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해서 똑같이 자살을 시도하는 현상을 뜻합니다. 세계의 대문호 요한 볼트강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소설에서 유래된 뜻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행동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친다. 아무리 사소한 일일지라도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 반드시 누군가에게는 그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요. 그게 머리카락 한 올일지라도 떨어진 곳에는 반드시 그림자를 드리워지기 마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저희 신들러 리스트도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면 부디 그것이 긍정적이고 좋은 영향이길 바라면서 미스터리 점사 토크쇼 신들러 리스트 오늘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새로운 미스터리한 사건과 인물들로 다음 시간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